나는 요즘에 진짜 빡세게 달리질 않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무서워 진짜로. 언급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뒤가 정말 잘 털려. 이 차를 내가 얼마 전에 원더신님하고 탔는데, 원더신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60이 돼서도 그때 여유가 되면 슈퍼카를 한 번쯤 타보고 싶은데 그 나이 돼서도 탈 수 있는 슈퍼카가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았대. 내가 이거 시승기 영상 찍을 때 그때 예고했던 게 뭐냐면 여러 사람하고 좀 같이 찍으면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듣고 설명은 내가 좀 더 보충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좀 찍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첫 번째 그 1편이에요. 안 막힐 줄 알았는데 경보수가 좀 많이 막히네요. 이런 네. 상황이라. 이런 상황도 찍어야 돼. 왜냐하면 811을 타고 내가 시내 주행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저번 주에 우리 드라이브도 갔다 왔고 안 네. 막히는 길에서 쫙 달려도 봤고 이런 막히는 길에서도 찍어야 되는 게 막히는 길에서 이게 굉장히 불편하면 타기가 힘들어요. 내가 아벤타도로 SVJ 탔을 때는 감성 넘치잖아. 네. 진짜 너무 끝내주는 차거든. 당시에 이제 찍었던 영상 시승기는 그때 영상 참고하면 되는데 걔는 사실 이제 크리티컬하게 안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이런 길에서 내리고 싶어.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상대적인 개념인데 어떤 분은 911을 타면서도 너무 불편하대. 허리도 불편하고 나는 안 맞대. 자기는 그냥 세단이나 SUV만 타겠대. 나는 네네. 못 타겠대 스포츠카를. 그 안에 있으면 답답하대. 날 누르는 기분이 든대. 좁은 공간에서 공포심을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가지신 네. 분들이 계시거든. 너무 주관적인 얘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811을 그냥 일상에서 타고 다니지 못하면 스포츠카를 타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아예 그냥 세단만 타고 다니시는 게 맞고 812나 뭐 488이라든가 F8 트리뷰토라든가 이런 차를 일상에서 못 탄다. 이게 아마 슈퍼카에서 가장 편한 급에 속하는 차일 거란 말이야. 루쏘도 있죠. 루쏘는 이제 슈퍼카라고 보긴 힘들고 4인승으로 네. 나온 가족과 함께 타는 페라리 이런 컨셉이어서 오토바이로 치면 그냥 투어러지. BMW 투어러 같은 존재고 R차는 아니라는 거지. 레플리카는 아니라는 거지. 레플리카, R차, 슈퍼카 이 세그먼트에서 가장 편한 쪽에 속해 있어서 내가 지금 이제 그 패드를 조작하면서 가고 있는데 오토 모드를 당겨 놓고 누르면 오토 모드로 네네. 바뀌거든. 런치 컨트롤이고 이거는 리버스 뒤로 네. 가는 거고 이 버튼이 되게 누르기가 편하게 돼 있어. 458 때부터 계속 이어졌던 뭐 488 나오면서 이렇게 뭐 브릿지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건데 디자인도 되게 멋있고 편해. 일단 나는 디자인이 멋있는 것보다 일단은 인체공학적으로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페라리는 이런 조작 버튼들이 모델이 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굉장히 개선이 많이 돼. 812가 물론 이제 2년이나 뭐 2년 반 정도에 런칭을 했던 차지만 여기서 크게 안 바뀌어 신형들도. 다만 이제 좀 디지털화 돼가지고 페라리 로마처럼 다 바뀌어가는 거지. 네. 이번에 812의 하드코어 버전이 발표가 됐어. 정확한 발표는 5월 5일날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사진이 떴는데 실내가 요 부분이 로마 걸 그대로 가져왔더라고. 네. 센터페시아 부분만. 여기. 그래서 이제 그런 부품들을 얘네가 공용으로 돌려 쓰다 보니까 요거랑 좀 다른 디자인이 채용이 될 거고 앞으로 후속 모델들은 다 그런 디지털 계기판이나 여기도 다 로마처럼 디지털화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내 생각이고 물론 이제 812는 마지막 자연흡기 차라서 이제 없어질 거란 말이야. 야, 그 812 하드코어 버전 보니까 9,500rpm까지 쓰더라. 미쳤더라 진짜. 얘는 9,000rpm까지 쓰거든. 네. 12기통 6,500cc에 800마력을 내는 엔진에서 9,000rpm만 써도 이게 진짜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8,000rpm하고 9,000rpm하고 이 1,000rpm 차이가 실제 운전을 할 때 그 감성 차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 또 8,000rpm 쓰는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7,000에서 7,500 요 사이면 끝나 그냥. 네. 근데 얘는 9,000까지 계속 밀어준단 말이야. 1,000rpm 더 쓰는 거. 악셀에서 발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거. 그 짜릿함은 진짜 대박이야. 고회전 자연흡기 엔진 같은 경우는 짜릿함이 훨씬 크고 더 재밌다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특히 페라리 같은 경우는 고RPM으로 갈수록 그 사운드가 1000rpm 차이가 어마어마한 사운드의 차이를 또 내거든. 이번에 하드코어 버전 나오는 게 페라리의 마지막 12통 정점을 찍고 사라질 것 같고 다음 모델은 이제 하이브리드라든가 터보로 갈 것 같아. 페라리에서 일하는 분들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농후하다. 거기서 환경 규제랑 이런 것 때문에 만들 수가 없고 마지막 830마력에 9500rpm 찍어준 이거 하드코어 모델이 진짜 페날리를 장식을 하는 거지. 지금 쫑필이 너도 타고 있잖아. 네. 이 차는 풀 카본 버킷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어. 다른 812보다 좀 더 불편해. 버킷시트라는 게 몸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딱딱하고 경량 때문에 쿠션감이 두께가 좀 얇아요. 그러면 812는 전동으로 출고하시는 분이 많으신 거예요? 전동으로 출고하시면 훨씬 많아. 10대가 출고가 되면 한 7대 정도는 전동으로 출고가 돼. 그리고 이제 카본 풀 버킷시트는 추가 프라이스를 내야 되는 거고 전동은 그냥 일반 기본형은 안 내도 돼. 이 차를 막 엄청 트랙에 잡아 돌리고 막 진짜 빡세게 달릴 게 아니면 사실 카본 버킷시트가 별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남산에서 코너를 타보니까 확실히 버킷시트가 몸을 훨씬 잘 잡아주긴 하더라고. 네. 내가 예전에 시승차 탔던 거는 그때 FNK 시승차였는데 전동 시트였어. 그걸로 탔을 때 좀 몸이 많이 밀린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 근데 좀 더 편하고 그리고 열선도 되고 근데 버킷시트가 들어가면 그런 거 다 안 되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지만 실제 이제 드라이빙을 할 때는 버킷시트가 훨씬 공격적인 자세가 나와. 네. 전동 시트는 진짜 어정쩡해. 자세가 굉장히 어정쩡하고 이게 슈퍼카 타는 느낌이 좀 안 나. 그리고 실제 코너 돌 때 몸이 좀 많이 쏠려요.
보면 네. 페라리 전동 시트가 별로 안 좋아 솔직히 얘기하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애매해. 페라리 버킷은요? 훌륭한데 솔직히 타사의 버킷 시트가 훨씬 나아. 내가 지금 이 차를 가져와서 600km 정도 탔어요. 사람들 만나러 다닐 때로 타고 다니고 드라이브도 한 2번 갔다 왔었고 나는 요즘에 진짜 빡세게 달리질 않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무서워 진짜로. 언급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뒤가 정말 잘 털려. 네. 내부 온도가 20도, 25도, 30도 올라간 날에는 타이어가 쫀득쫀득해져가지고 그립이 잘 나오는데 15도 이하로만 내려가도 엑셀링을 너무 깊게 하면 안 되더라고. 시내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타면 충분히 다 데워지거든 타이어가. 네. 그때부터 이제 엑셀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왜 뒤가 잘 털리냐를 보면 원래 후륜구동 차들이 다 뒤가 잘 털리고 후륜구동의 고토크 차들이 잘 털리거든 원래. 근데 얘는 특히 그렇다라는 거지. 일단은 출력이 굉장히 세잖아. 800마력이 70몇 토크인데 엔진이 또 앞에 있어요. 네. 확실히 미드십 차들보다는 얘가 뒤가 더 잘 날아가는 것 같아. 물론 이 날아간다는 기준도 좀 상대적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운전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FR 페라리 프론트 엔진에 리어 휠 12기통의 2차 파렐리나 뭐 옛날에 F12 이런 차를 타면 훨씬 재밌게 운전할 수 있대. 뒤를 더 달리면서 탈 수 있고 일반 드라이버의 스킬에서는 488이나 F8 트리비토 같은 차를 타는 게 훨씬 부담이 적어. 코너에서 돌아보면 알아. 코너에서 딱 나왔을 때 후달리잖아. 코너가 나면 일단 그쵸. 사람이 확실히 미드십 차에서 딱 들어갈 때 그 느낌이 더 쉬워. 무게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핸들링 할 때 소비자 네. 운전자에게 좀 안정감을 더 준다는 아. 거지. 근데 실제 달려보면 얘도 굉장히 잘 잡아줘. 차가 다 잡아줘 사실. 네. 털릴 것 같으면 얘가 다 잡아줘. 근데 그거는 레이스 모드까지만 그렇고 시티 오프를 놓으면 잘 안 잡아줘. 보통 프로 드라이버들이 이 차를 타고 트랙에서 주행하려면 다 시티 오프를 놓고 타든지 아니면 ESC 오프를 놓고 타. 네네. 공도에서는 프로 드라이버들조차도 그렇게 안 타. 죽어 그러면. 절대 그렇게 타면 안 되고. 공도에서는 많이 나와봤자 레이스 모드 정도. 털린다는 거는 그러면 컴퓨터가 잡아주더라도 타이어가 예열이 되기 전 그 상태 때 털린다는 말씀인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리고 타이어가 예열이 충분히 돼서 타이어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면 잘 안 털려. 그래도 이제 뭐 핸들 꺾고 2단에서 플락스 치면 털리지. 타이어의 접지라는 거는 결국은 한계가 있잖아. 네. 특히 하이그립 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한계가 막 떨어져요.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올라가야 이 타이어의 진짜 성능을 쓸 수가 있는데 타이어 온도가 안 올라간 상태에서 밟으면 어느 한계치를 넘어가면 쭉 미끄러져 뒷 타이어가. 근데 미끄러졌을 때 이거를 기가 막히게 잡아주는 게 얘네가 넣은 EDF 다 전자장비들인데 이걸 기가 막히게 잡아주면서 운전자가 재밌게 느낄 수 있게 기가 막히게 잡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여기에 브레이크 잡고 동력을 꺼버리면 되는데 원시적으로 잡게 되면 운전의 재미가 떨어지고 그렇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차를 빨리 회전을 못 시키잖아. 네. 그런 수치값들을 다 얘네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네. 이걸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장 재밌게 가장 빠르게 돌아나갈 수 있는 힘을 배분을 해주는 거지. 그게 이제 각 메이커들의 기술이지 사실. 그러면 이제 그런 주행적일 때 말고 실생활에서 주차하실 때는 롱노즈가 좀 차이점이 있나요? 나는 별로 못 느끼겠어. 왜냐하면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른 게 자기가 어디에 거주하느냐, 거주하는 공간에 주차 공간이 넉넉하느냐, 그리고 내가 주로 어느 곳을 다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드 롱바디 커가지고 뭐 주차할 데도 없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만약에 거주하는 공간이 주차가 굉장히 쾌적하고 넓고 많은 차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거주를 하고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데만 다니는 분들은 뭐가 불편해? 엄청 편한데 이렇게 생각하시거든. 또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좀 인식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나는 안 불편하다. 나는 막 되게 좁은 골목을 어차피 잘 안 가고 가더라도 난 운전을 원래 그런데 익숙해 잘해. 큰 차들을 많이 운전했어서 옛날부터. 지금 차가 좀 뚫려서 과속하는 거 아니야 앞차 따라가고 있어 지금. 네네. 그냥 이게 소리만 커요, 소리만. 아, 진짜 고속 안정감이 끝내주지 않냐? 아벤타도르 S랑 SVJ도 고속 안정감이 진짜 끝내주거든. 네. 얘도 고속 안정감이 너무 좋아. 초고속 영역에서는 내가 거기까지는 안 달려봤는데 그 영역 말고 그 밑에 영역에서는 진짜 고속 안정감이 발군이다. 그리고 저는 또 느낀 게 지금 소리는 크지만 생각보다는 고속 주행이 아니거든요. 이런 소리와 이 정도 주행 질감이라면 꼭 안 쏘더라도 충분히 재밌게 탈 수 있는 차 아닐까. 그러니까 나는 파렐리 타면서 속도를 많이 높이지 않더라도 2단, 3단에서 RPM 끝까지 쓰면서 터널만 쫙 달려도 굉장히 짜릿하거든. 내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슈퍼카를 탈 때 낮은 속도에서도 감성이 넘쳐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재밌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나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드라이브를 나왔는데요. 시승기를 한 큐에 찍는 게 아니라 종이랑도 조금 찍고 와이프랑도 좀 찍고 현상이랑도 좀 찍고 해서 모아가지고 이제 시승기를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너는 이 차를 타보니까 어때? 아무것도 차를 모르는 여자 입장에서 SVJ도 타보고 아벤 S도 타보고 많이 타봤잖아. SVJ는 뭔가 묵직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얘는 좀 경쾌한 것 같아요. 옆자리에서 느꼈을 때 기가 좀 털리는 게 느껴져요. 아까 우리 집에서 출발할 때도 계속 좀 불안정했잖아요. 털려서 그런 거예요? 타이어 온도가 네. 완전히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앞셀링을 좀 세게 밟으면 앞에 프론트
프론트 미드십 엔진을 가진 페라리들은 원래 후륜 구동이고 앞에 엔진이 있고 물론 뒤에 미션을 보내서 무게 배분을 50대 50으로 맞췄다고 하지만 그래도 D가 좀 가볍기 때문에 뒤에 토크가 다 걸리면서 그때 이제 조금 미끄러집니다. 지금이 바깥 온도가 22도 정도 돼요. 여기서 타이어 온도를 충분히 예열을 하고 올린 다음에 밟으면 그렇게 미끄러지진 않아요. 우리가 집에서 나오자마자 조금 엑셀링을 가져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지 실제로 막 그게 엄청 미친듯이 미끄러지진 않아요. 근데 다른 미드십 페라리보다는 좀 더 잘 미끄러진다. 이 차는 레이스 모드로 나야 미션 반응도 더 빨라지고 더 경쾌하게 탁탁 들어가는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더 많이 나고 배기음도 훨씬 안 칼죠. 가변이 빨리 열릴 뿐만 아니고 배기음 자체가 달라져. 예를 들어서 배기음이 스포츠 모드 넣었을 때랑은 또 완전 달라. 이 차를 내가 얼마 전에 원더일스님하고 탔는데 원더일스님도 내가 여태까지 타왔던 차들 많이 탔단 말이야. 그리고 딱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 이 차는 퍼포먼테나 SVJ처럼 극강의 어떤 느낌은 없다. 정말 편안하게 탈 수 있겠다. 그리고 자기가 희망을 가졌다. 원더일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60이 돼서도 그때 여유가 되면 슈퍼카를 한 번쯤 타보고 싶은데 그 나이 돼서도 탈 수 있는 슈퍼카가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았대. 생각보다 편안하고 생각보다 GT카스럽고 운전도 재밌고 배기음도 안 칼지고 여러 가지 감성적인 요소도 갖췄지만 퍼포먼테나 SVJ처럼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운전을 했을 때 내 생각이 그래. 난 퍼포먼테나 SVJ가 얘보다 재밌는 것 같아. 나는 솔직히 훨씬 더 하드코어한 느낌을 주고 마음 떨리는 정말 나 달릴 때 쏘고 쫙 나갈 때 정말 그 엄청난 느낌은 사실은 퍼포먼테나 SVJ 같은 차가 훨씬 더 많이 느껴지는데 나는 아벤S랑 비교해봤을 때에도 그 엔진의 완성도라든가 미션의 완성도는 페렐리가 더 높지만 정말 내가 슈퍼카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극강의 느낌은 얘가 그렇게 많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 처음에 내가 812 슈퍼페스트 시승기를 남겼을 때에는 2년 반 전에는 그때 막 배기음에 완전 꽂혀가지고 쏘면서 달리면서 아 이거 진짜 극강의 머신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남산 돌 때도 뒤가 막 털리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 내가 이 차를 지금 한 달째 타고 있단 말이야. 한 달째 지금 운행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운전 자체만 보면 퍼포먼테나 SVJ 같은 차가 훨씬 강렬한 느낌을 주는구나. 근데 얘의 장점은 뭐냐?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가 되는 거지. SVJ는 사실 이렇게 못 가거든. 갈 수는 있지만 불편하단 말이야. 그런 걸 다 커버하면서도 슈퍼카의 느낌을 주고 굉장한 감성을 주고 굉장한 배기음을 가지고 있어서 파렐리는 정말 쓰임새가 굉장히 넓고 여러 군데 다 써도 너무나 재밌게 탈 수 있는 파렐리의 어떤 특장점은 거기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배기음이 미쳐버리지 이게. 이 배기음 때문에 타는 거야. 파렐리는 시내 주행길에서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 지금 레이스 모드로 가고 있는데 서스펜션이 이제 운전자의 어떤 그 감도, 노면의 감도를 굉장히 잘 컨트롤해줘요. 수납 공간도 많이 이제 실리고 골프채도 2개가 들어가요. 그런 점에서 조금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타면 굉장히 럭셔리하게 탈 수 있는 슈퍼카다. 완전 GT카의 방점을 두고 있는 뭐 로마라든가 포르토피노 이런 애들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런 애들은 진짜 GT카의 방점을 두고 있는데 얘는 정말 슈퍼카의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GT 슈퍼카냐 아니면 정말 GT카냐 이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게 말장난 같지만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할리는 페라리에서 만든 GT카에서 되게 아쉬웠던 부분들을 다 커버해줘. 물론 가격이 비싸니까 12기통이라는 헤리티지도 있고 V12 자연흡기 헤리티지가 얼마나 위대한지 예전에 뭐 F8 트리뷰토 시즌기에서 얘기를 했었고 되게 많은 영상에서 얘기를 해왔는데 굳이 그걸 더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페라리에서는 V12 엔진, 자연흡기 마지막 이 엔진을 가지고 만든 이 차가 정말 저는 극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소리가 하루를 타봤어요 이 차를. 너는 어때 이 차? 타보니까 역시 자본주의는 비싼 게 짱이다. 왜? 어떤 면에서? 차 자체 완성도도 너무 좋고 이런 소재들도 좋고 새 페라리 탔을 때 나는 그 향 있잖아요. 페라리 특유의 향. 그 향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썬팅을 새로 다시 하니까 훨씬 운전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렐리급의 차를 타면서 이 차가 좋니 안 좋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너무 이상한 질문인 것 같고 페라리에서 가장 플래그십 차인데 안 좋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좋다라고 느끼는 건 다 똑같을 건데 조금 더 다이나믹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나는 약간 전자 쪽이었던 것 같아. 이 차를 소유하기 전에 그냥 시승만 해봤을 때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배기음이라든가 감성, 페라리 V12의 어떤 헤리티지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극찬을 많이 했었는데 시승만 했을 때는 너무 감흥이 컸어. 배기음도 미쳤고 요철 같은 데 지나갈 때 이 차가 받아주는 감도, 하체 감도도 미쳤고 꼼잡을 데가 없구나. 앞에 엔진이 있어가지고 약간 돈딱한 느낌이 나고 쇼코너에서 약간 좀 칼 같은 느낌이 좀 덜한 거 그거 빼고는 정말 이 차는 GT 플러스 슈퍼카의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구나라고 엄청 감동을 받았었거든. 아직까지도 그 생각이 변함은 없는데 처음에 시승했을 때와
소유를 하면서 탔을 때 느낌이 뭐가 달라지냐면 조금 더 다이나믹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솔직히 남긴 남더라고. 하드코어 버전이 아니고 너무 편하고 이래서 그런 느낌이 남는 게 아니라 SVJ나 퍼포먼트 탔을 때만큼 꽉 조여주고 스릴 넘치는 그런 느낌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타면서. 이 차가 엄청난 완성도를 가지고 있고 하드하게 몰아붙이면 좀 재미있고 배기음 이런 것도 너무 좋고 한데 악셀 때려박고 막 달리는 이런 차라기보다는 럭셔리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지금도 뭐 적으면 적은 나이고 많은 나이지만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럭셔리하게 슈퍼카를 즐길 때 타면 더 좋은 차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 이 차는. 현실하고 타협을 좀 한 차 같아요. 많이 타협했지. 이게 레이스 모드를 놓으면 확실히 또 달라져 느낌이. 스포츠 모드랑 레이스 모드랑 느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단 말이야. 서스펜션 감도부터 미션의 체결감, 배기음이 열리는 RPM 구간부터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되게 많이 달라지는데 일부러 그 세팅을 한 것 같아. 사실은 유유자적 즐길 수 있는 슈퍼카는 굉장히 많아요. 포르토피노, 로마, FF도 있었고 지금 루소도 있고 일상생활에 굉장히 하기 적합하게 만든 유유자적 슈퍼카들이 많아요. 유유자적 슈퍼카들을 많이 생산을 해야 브랜드의 판매량을 늘릴 수 있고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파렐리는 또 그런 차는 아니란 말이야. 페라리가 가지고 있는 로드카에 대한 철학을 파렐리에 다 얹었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얘가 GT의 영향을 다 포괄하고 있고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졌고 아까 한솔이가 얘기했던 대로 많은 부분을 타협했지만 타협했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지. 파리를 타면 탈수록 페라리가 정교하게 공을 많이 들인 느낌이 와요. 예전에 대충 만들었던 F12를 타보면 약간 어딘가 엉성하고 헐렁한 느낌이 파릴리에 와서는 전혀 없어요. 파렐리랑 F12는 진짜 넘사벽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그냥 이 스펙상으로 봤거나 아니면 영상으로만 만나보면 비슷한 차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그 정교함의 차이가 일반 시계와 명품 시계의 차이 같은 느낌? F12랑 파렐리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또 없이 또 이렇게 영상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파렐리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수납 공간 많게 조금 더 아무나 탈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차와는 완전히 또 거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영역을 다 가지고 있어요. 프론트 엔진의 미드십 이 라인에서 추구해왔던 GT적인 성향 페라리에서 레이스카를 로드카로 만들면서 충분히 여행도 가능할 수 있는 차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 성향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로마나 뭐 이런 차는 내가 안 타봤지만 포르토피노는 타보면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 나이 든 사람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해도 부담 없는 그런 차를 만들어서 페라리 마크를 달고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기 위해서 나왔구나. 어떻게 보면 포르토피노나 이런 차들은 특장점이라는 게 좀 없는 거지.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GT를 포괄하는 슈퍼카 이런 차와 뭐가 그렇게 다른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난 했었거든. 완성도가 좀 높은 정도? 페라리가 워낙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잘 만드니까 그 정도지 사실 이게 좀 특별한 차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파렐리는 그런 걸 포괄하면서 거기다가 특별한 엔진과 미션과 헤리티지가 들어간 차다라고 총평을 할 것 같아. 거의 3년 전에 시승기를 남겨놨었고 그때는 조금 이 차를 냉철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시승하면서 느꼈던 그 엄청난 배기음과 감성과 V12 라인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희열, 그 흥분감을 그대로 시승기에 좀 많이 묻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게다가 신차였으니까 그때. 그렇지, 이제 막 나온 따끈따끈한 신차였고 그 정도의 찬사를 들어도 될 만한 모델이고 이 차는 정말 럭셔리하게 페라리를 타면서 페라리의 헤리티지 감성까지 즐길 수 있는 차다. 대신에 거기서 희생된 부분은 약간의 더 특별한 스릴 이런 부분들이다. 그 부분을 찾으려면 나는 아벤 S나 SVJ로 난 가야 된다고 생각해. 고속도로에서 쫙 쏠 때 그 느낌은 파렐리도 물론 너무 좋지만 SVJ나 퍼포먼트 이런 차들이 가지고 있는 스릴을 얘가 따라가지 못해. 어쨌든 총평을 찍어봤는데요. 와이프랑 같이 주말에 드라이브 갔을 때도 찍었고 종이랑 벤치 행사 갔다 오면서도 막 찍었고 한솔이랑도 찍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종합하려고 했는데 또 혼자 떠드는 꼴이 됐네요. 어쨌든 파렐리 슈퍼페스트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지난 한 2주 동안 시승기 계속 찍었는데 즐거운 시승기였습니다. 확실히 좋아하는 차에 대한 시승기는 진짜 열심히 찍는 것 같아 진짜. 공들여서 찍어. 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 차에 대해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느낌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게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너로 느낄 때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느낌과 왜 파렐리가 특별한지 왜 V12 엔진이 좋은지 전달이 잘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